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네, 잠시 후 오후 3시면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회법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거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정하고 또 자유한국당은 이제 보면 6탄 방어 필리버스터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이제 태평성대죠. 512조 팽창 예산, 시중에 1,000조 원의 부동자금들이 갈 곳을 몰라서 지금 부동산에 뭐 몰려다갔다가 여기 갔다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 1+4 집권 여당과 그 1, 2, 3, 4 중대는 네. 그 이번에 그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비례대표 누가 더 많이 한 석이라도 뭐 나눠 갔나 지금 뭐 치열하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데 네.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심각한 경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일본 도쿄죠. 도쿄에서 무슨 학술 세미나에서 뭐 저희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예정된 전쟁을 쓴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또 보면 이 양반은 미국에 보면 이제 국방부라든지 CIA에서 아주 고위직을 지냈던, 그러니까 학계에도 있었고 실제 국제 문제를 갖다 특히 비확산 문제 케네디 스쿨 학장을 뭐 10여 년 하신 12년을 했죠. 국제정치학자인데 이 양반이 보면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 커졌다. 아니 뒤집어 이야기하면 조만간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거의 단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확률이 뭐 50%를 확 넘었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네. 굉장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네. 정확하게 한번 워딩은 그렇게 얘기했네요. 예. 근데 왜 이분은 그 미중 패권 싸움이 네.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앨리슨 교수가 내세운 모델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투키디데스 트랩이라고 그래갖고 투키디데스 함정인데 뭐냐니까 요 뒤에 잠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안 보이겠구나. 패권국가 신흥 강국이 부딪힐 경우 전쟁 확률은 75%다. 그건 역대 16개 케이스를 다 스타디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대국과 패권 그러니까 기존의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부닥칠 때 처음부터 부닥치지를 않는답니다. 역대 16번째 똑같아요. 우리가 잘 기억해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났습니까? 세르비아의 총성에서 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강대국보다 조금 약한 나라들, 그 편든 나라들, 이 나라들끼리 충돌을 갖다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이 투키디데스의 트랩을 갖다가 현재 국제 정세에 맞춰 보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보면은 1대1로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부닥치는 그 지점이 바로 한반도인 겁니다. 한반도에서 중국은 갖다가 북한을 계속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올 6월에 참 하는 가운데 야 정은아 너 잘하고 있어. 형이 있으니까 한번 미국한테 흔한 얘기로 한번 이렇게 머리털 들이받아봐 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보면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인 북한의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흥 강국인 중국과 그것에 좀 꿍짝을 맞추고 있는 북한이 대리전으로서 미국과 북한이 충돌할 경우 그 전장터는 어디입니까? 한반도일 수밖에 없어요. 한반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침 또 문정인 씨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문정인 씨는 이렇게 지금 저 미국과 북한이 이제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라는 분석은 똑같아. 그 똑같아. 앨리스 대처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끼리 네. 이제 미국과 손꼽고 가야 된다고. 어제 또 이 양반이 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북한이 원하는 방향일 거고 그렇죠. 문재인의 이제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저는 네.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 시점으로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문재인의 비핵화 사기극은 이제 그 쫑이 난 것 같고 네. 그런 트럼프가 생각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이제 군사적 옵션밖에 없는 거죠. 유엔 안보리를 열어놨다는 점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을 그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유엔 안보리 결의나 유엔 안보리 이제 합의문을 통해 가지고 거기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저는 트럼프의 군사적인 옵션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네. 미국이 지금 주한미군 안 움직이잖아요. 28,500명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지금 북한에 대한 무슨 뭐 정보 자산들을 끌고 오는데 뭐 참 남쪽에 있는 가네다 기지에서 뭐 요코다에서 뭐 전부 다 거기서 뜬단 말이에요. 한국 문재인 정권은
자기네 동맹국이 아니라고 완전히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러 우리 한국 패싱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이게 지금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 발목이 붙잡고 문재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은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로 가겠다 선언한 마당에 주일 미군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관여할 여지가 없이 군사적인 옵션을 행사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는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미국이 ICBM으로 북한 경고할 것이라는데 ICBM이 아니었잖아요. IRBM. 그것도 예. 중국과 러시아에 주는 경고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유엔 안보리를 갖다가 이제 긴급히 어제 그저께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앞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결의를 갖다 꺼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겁니다. 어제도 마침 어제 그제도 러시아하고 중국은 계속 보면 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걸 뻔히 아는 트럼프가 유엔 안보리부터 열까요? 그건 바로 수순을 밟는 겁니다. 두 번째, 앞서 이제 2017년 11월 이전, 즉 11월 29일 화성 15 발사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때 트럼프가 입만 열면 했던 얘기가 뭡니까? Fire and Fury입니다. 코피 작전 얘기했는데 이제는 코피 작전을 지난 2년 동안 그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2년 동안 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중간에 거간꾼 노릇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또 내가 그래도 그 사이에 김정은이를 2번, 그다음에 판문점까지 3번이죠. 3번 만나서 얘기해봤을 때마다 너희들은 집단적으로 나를 속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결국 시간만 버는 가운데 우리 미국 본토를 갖다 타격할 수 있는 ICBM 가겠다면 이제는 코피 작전 갈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여기에 또 왜 그 가능성이 있냐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가 걸려 있습니까? 탄핵 걸리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지금 탄핵 소추 과정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웩더 독이라는 거 있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즉 국내적으로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좀 위태로울 때는 과거 누가 그래? 클린턴이 그랬습니다. 클린턴이 자기가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그 당시 있죠. 코소보가 어딜 때렸죠. 그렇죠. 그 유명한 얘기예요. 공습했죠. 공습했습니다. 공습해갖고 코소보를 묵사발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여기에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국지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그 애국주의에 철저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대통령에게 탄핵하자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요인이 바로 웩도독과 Fire and Fury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 겹치는 가운데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은 어제 그저께 ICBM은 아니지만 IRBM 즉 우리 INF라고 그러죠. 그렇죠. INF를 갖다가 발사함으로써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북한 친다. 북한을 어디 치느냐? 국지적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야말로 외과 수술하듯이 동창리죠. 동창리 때린다. 이게 우리 그 국내 언론이 미국 그 뉴스 전해주는 것들이 네. 굉장히 그 치우쳐져 있고 네. 잘 몰라요. 근데 이 양반은 하버드대 교수니까 내부자란 말이에요. 네네. 아까 우리 황 대표 얘기했지만 우리 국내 언론의 대부분은 네. 트럼프가 탄핵의 그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응징을 하지 못할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줄을 이뤄왔는데 어제 저 앨리슨 교수의 얘기는 그거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또 약한 거예요. 지금 좀 민주당이 네. 그 선거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목을 자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목을 자를 수 혐의 있는 사실들을 다 걷어들였어.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 뭐 권력 대통령 권한을 뭐 과도하게 썼다 뭐 이런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탄핵 문제도 그런 것이고 네.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압박 같은 것도 우리는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뭐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아프가니스탄 철수 뭐 비용도 많이 드는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미국이 전쟁을 했던 걸 지금 20세기에서 했던 걸 돌이켜 보면 저 걸프전은 쿠웨이트 왕정이 무너진 쿠웨이트의 주권을 저 이라크가 그 사담 후세인이 네. 무너뜨린 걸 복구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했었던 그렇죠. 것이고 2003년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네. 저기 9.11 테러. 9.11 테러로 자국 국민 3,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데 네. 북한이 ICBM 자기들이 가진
중국이 지난 6월에 가서 왕으로 체포 정동 대장군 네. 조선 왕 네. 김정은이라고 책봉해주고 너 임마 내 말 잘 들어봐. 그래서 지금 북한의 지난해의 무역액이 뭐 지금 7분의 1, 뭐 8분의 1로 반토막이 7분의 1 토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야 니네 먹고 사는 거 김일성 니네 할아버지 살던 시절 내가 보장해준다고 이렇게 지금 뭐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정반대로 지금 중국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잠재적인 타격 목표로 삼고 태평양에 아이스빔을 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군사적 제재, 전쟁 상황에 돌입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는 거죠. 전 이게 전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문정인 유해 예. 뭐 하겠어? 뭐 뭐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있는데 미국의 그 주류인 메인스트림에서 본 앨리슨 교수는 전쟁에 임박해가고 있다. 트럼프가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데 뭐 국내에서는 뭐 국회에서는 지금 뭐 의석 하나 누가 먹나가지고 지금 싸움 박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러 우리 이제 보면 가마솥 속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죠. 이 가마솥 속에 개구리는 물이 처음에 차다가 뜨뜻 좋죠. 이제 배를 드러내고 이제 배영도 하고 개구리 수영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저거 자유형도 합니다만은 지금 그 밑에 수순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갖다가 동창리에다 때린단 말이에요. ICBM 발사 중위수는 동창리에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때렸을 때 북한의 대응은 A, B 두 가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A는 그야말로 찍소리 안 하고 숨죽이고 있다. 2번은 우리 이런 얘기 있죠. 한 대 맞으면 직접은 못 때려도 옆에 있는 지나가 둘러보고 있는 강아지 배라도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한국에 대고 얼마 전에 계속 발사했던 해안파라든가 또 대구경 방사포 등등을 갖고 일단 도발을 한번 해본다. 왜? 도발하면 그 당시 중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과연 김정은이가 A 케이스로 갈 것인지 B 케이스로 갈 것인지. 왜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B-51을 갖다 드디어 띄웠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바로 어제입니다. 네. B-51 띄웠다는 것은 유사시에는 B-52로 북한에서 주요한 지점들을 타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 트럼프의 움직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더 위험한 게 네. 우리한테 아무 정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선택이 뭐 A, B라 그러는데 C도 있는 게 네. 북한이 일본도 인질로 삼아가지고서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또 판을 새롭게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TDS의 함정이 되는 거겠죠. 중국과 북한은 이미 신흥 세력으로서 이제 손을 잡았고 거기 똘마니 하기로 김정은이 충성서약을 했는데 이 마당에 일본은 이 큰 판을 흔들기 위해서 일본을 타격하겠다 일본을 향해서 또 도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 가지가 되겠죠. 저는 이게 세 번째 가능성은 그거는 좀 희박하다고 보는 게 일본은 어쨌든 세계 3위 국가입니다. 네. 그 3위 국가인 일본을 갖다 일본에 만약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떨어졌다. 일본으로 봐서요. 아베로 봐서요. 너 얼마나 고마워요. 일본은 즉시 NPT 탈퇴하고 즉시 3개월 내면은 그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고체 연료 인공위성 발사 기능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있는 나라 일본입니다. 거기다 보면 30톤이 넘는 플루토늄 제철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갖고 뚝딱뚝딱 석 달이면요. 지금 중국 갖다 압도할 수 있는 IRBM, ICBM 갖다가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네. 뭐 북한의 뭐 그런 이제 돌발적인까지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인도 태평양 방어선은 확고하게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본 핵무장 우리가 막을 이유가 왜 있냐? 왜 있어? 북한이 ICBM 쓰고 핵무장 국가가 됐는데 왜 우리가 동맹국인 일본의 발목을 잡아? 일본 핵무장 해. 핵무장하고 한국 너는 저기 무리민족끼리 가서 북한하고 붙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죠. 일본이 핵무장했을 경우 이제 이스라엘 가장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서 거의 흔한 얘기로 김정은 씨로의 피똥을 줄길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렇죠. 왜? 중국은 여태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일본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앨리슨 교수의 우려대로 네. 한반도에서의 이제 충돌로 국한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큰 누각에서 다들 이제 띵까띵까 512조 확대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제 복지 내년에 나눠줄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심상정이든 또 자리 나눠 먹을 생각. 자리 나눠 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총선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유사시에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케이스가 아니라 B 케이스.
즉 국지적으로라도 저 보면은 내륙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방사포를 발사했다. 그러면 아무리 물러터지고 아무리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는 문재인이라 할지라도 그 반격 안 하고 됩니까? 반격 안 하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서희와 이순신을 합친 위대한 전략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지금 여태까지 자기들끼리 저 보면 당꿈에 빠져 있었던 이야기고 실제 북한이 우리 내륙을 공격했을 때 대한민국 군 장군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리 지금 현재 등신 취급당하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다가오고 있으나 나라는 태평하다. 참 저쪽 멀리 변방의 북소리, 전쟁을 하려는 변방의 북소리가 울리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예정된 전쟁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이제 노골적으로 일본에 와서 이 양반 지한파예요.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일단 좀 정신 좀 차려라. 따끔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